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기수를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일단 기수의 대략적인 개념을 우리가 형성을 하고 기수와 관련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다 기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제일 먼저 기수의 공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수의 공리라고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공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의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 공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 모드로 들어가셔야 된답니다. 이 공리는 우리가 시중에 하는 말로 물어서도 안 되고 따져서도 안 되고 무조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기수의 공리를 통해서 일단 기수의 개념이 뭔지 우리가 알아볼 텐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기수라는 것이 일단 대략적인 기수의 개념이 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복잡한 말들이 있고 많은 어려운 정의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기수 공부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수는 머릿속에 뭐라고 일단 집어넣어 두시냐면, 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의 크기, 자, 이게 중요하죠.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다라고 여러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합이 그렇죠, 서로 같은 집합 크기가 같느냐 아니면 이 집합이 크냐 저 집합이 크냐 집합의 대소를 알아보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수를 우리가 뭐라 한다 기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수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기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는 어떤 집합의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수라는 말로 나오는 책도 있고 또 농도라고 해도 같은 말이랍니다. 또는 이놈을 집합수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집합수. 자, 어쨌든 기수라고 표현되든 농도라고 표현되든 아니면 집합수라고 표현되든 간에 자, 한마디로 얘네들은 뭘 나타낸다?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다 정도, 수의 일종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수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공리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 첫째는 보니까,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자, 우리가 기수를 보통 요 CARDA라고 표시하는데, 우리가 읽으실 때는 여러분이 카디널 A라고 읽으시면 된답니다. 우리가 기수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카디널 넘버이기 때문에 요거 읽으실 때는 여러분 카디널 A라고 읽으시고 요거는 집합 A의 기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카디널 A라고 표시한답니다. 자, 어쨌든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카디널 A로 표시되는 하나의 기수가 대응되고 그리고 각 기수 A에 대해서 카디널 A 이꼴 A인 하나의 집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그렇죠. 그 집합에 대응되는 하나의 기수가 있고 또 하나의 기수에는 하나의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다? 기수의 공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떤 집합에는 그 집합에 대응되는 하나의 기수가 있고 하나의 기수에는 그 기수에 대응되는 하나의 집합이 존재한다. 요걸 우리가 먼저 기수 공부하기 전에 전제를 깔라 이런 얘기죠. 또 두 번째 기수의 공리는 임의의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하고 집합 B가 대등일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 A의 기수하고 집합 B의 기수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가 대등이면 카디널 A와 카디널 B, 즉 집합 A의 기수하고 집합 B의 기수는 같다. 그리고 집합 A의 기수와 집합 B의 기수가 같으면 집합 A와 집합 B는 대등이다. 자, 요 놈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고 물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공리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기수의 이론을 전개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공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 공리는 물어서도 안 되고 따져서도 안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대등일 때에 A의 기수와 B의 기수가 같다. 왜 같냐로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같다 했으니까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집합이 대등이면 두 집합의 기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수, 농도,
내지는 집합수라고 표시되는 이 기수를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책마다 좀 다양하게 표시되는데 우리가 보통 집합 A의 기수를 이렇게 카디널 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A에다가 이렇게 절대치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호를 그죠 샵 기호를 두고 샵 A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요 샵 A에다가 요 갈로로 쳐서 갈로 A라고 표시한 책도 있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다 뭘 나타낸다? 카디널 넘버를 나타낸다는 거죠. 집합 A의 카디널 넘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 놈 아니면 보통 이제 요 놈으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일단 우리가 표시하면서 공부할 예정이랍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무한집합의 그 기수라고 하는 것은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그 집합이 이제 무한집합이 아니고, 유한집합일 때는 우리가, 그죠, 명쾌하게 정의를 낼, 그 정의가 있답니다. 자, 무한집합에서 기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개념을 형성해 나가면 되고,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기수를 정의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유한집합에서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뭐죠? 그렇죠. 원소의 개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집합에서는 이 기수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유한집합에서는 간단하죠. 그 집합의 원소의 그렇죠. 개수죠. 개수. 자, 원소의 개수가 바로 뭐다? 유한집합에서는 기수의 정의라고 받아들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카디널 A를 0으로 정의했죠. 그렇죠? 그리고 집합이 이와 같이 집합 A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그렇죠? K 개인 집합하고 집합 A가 대등이면, 자, 우리가 요 공리에서 두 집합이 대등이면 두 집합의 뭐가 같다? 그렇죠? 카디널 넘버가 같다 그랬죠. 그렇죠? 기수가 서로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A의 기수는 요 집합의 기수와 같은데 유한집합에서의 기수의 정의는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원소의 개수가 K이니까 A와 대등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이면 카디널 A도 뭐가 된다? K가 된다라고 수학자들이 그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유한집합의 기수는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자, 뭐라고요? 공집합은 기수를 0으로 두고 집합의 원소가 K개인 집합과 대등인 집합은 카디널 넘버를 K라고 두자라고 했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게 원소의 개수를, 그렇죠? 카디널 넘버로 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기수의 정의가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수라고 하는 것은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일종의 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기수라는 말은 농도 내지는 집합수라고도 표현한다. 이건 또 알아두고, 또 기수와 관련된 두 가지 공리, 그렇죠? 임의의 집합에는 하나의 기수가 대응되고 하나의 기수에 대응되는 하나의 집합이 존재한다는 거. 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 이건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집합이 대등이면 두 집합의 카디널 넘버가 서로 어떻다? 같다. 두 집합의 카디널 넘버가 같으면 두 집합은 서로 뭐다? 대등이다. 대등이면 기수가 같고 기수가 같으면 대등이 된다를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유한집합의 기수의 정의는 한마디로 뭐다? 원소의 개수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한집합의 우리가 기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한기수라고 얘기하고 무한집합의 기수를 우리가 초한기수, 또 어떤 책에는 이놈을 무한기수라고 표현된 책도 있답니다. 자, 우리가 유한기수는 원어로 우리가 finite cardinal number라고 하고 초한기수, 즉 그쵸 무한집합의 기수는 transfinite cardinal number라고 하는데, 자, 원어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한집합의 기수는 원소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유한집합의 개수는 0을 포함하는 임의의 자연수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2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임의의 자연수 n으로 요놈이 표시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한집합의 기수를 우리가 초한기수로 하는데, 자, 이 초한기수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무한집합은 크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하고 가부분 집합이 안 되는 경우 둘로 나누어서 수학자들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부분 집합의 기수는 수학자들이 선생님이 지은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정해놨답니다. 자, 요렇게 이상하게 챙겨본 요 글자가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랍니다. 자, 요게 뭐라고요? 예, 여러분 히브리어라고 아시죠? 그렇죠?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랍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는 알레프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레프. 자, 이름 참 거시기하죠. 요 알레프. 뭐 그림 같은 건데 그리고 여기다 0을 붙여서 우리가 보통 요놈을 알레프 제로라고 읽는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이 가부분 집합이면 그 기수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무한집합의 기수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부분 무한집합도 가부분 집합인 경우 자, 그럼 가부분 집합이 뭐였죠? 가부분 어떤 집합 A가 가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자연수하고 대등인 자연수 집합하고 대등인 집합이 그쵸? 우리가 대등인 집합을 우리는 뭐다? 가부분이 하겠죠. 그래서 자연수하고 1대1 대응 구조를 가지는 즉 자연수 집합하고 뭐가 되는 대등이 되는 가부분 집합의 기수는 초항기수라겠죠. 이 초항기수는 뭐다? 알레프 제로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비가부분 집합인 경우에는 가부분 집합이 아닌 무한집합의 기수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C라고 표시한다라고 그쵸? 우리가 정의를 했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죠. 자, 우리가 무한집합의 기수를 표시하는 방법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가부분이면 알레프 제로라고 표시하고 가부분이 아니면 비가부분 집합의 경우에는 기수를 C라고 표시하자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자,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기수를 유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 무한집합에서는 가부분이면 이제 뭐라고? 알레프 제로라고 표시하고 비가부분 집합인 경우는 C라고 표시한다라고 일단 우리가 공부를 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49번에서 자, 다음 집합의 기수를 구하라 그랬죠.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요 집합 A는 자, 원소가 몇 개다? 하나, 두 개죠. 그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경우에 카디널 넘버, 그쵸. 카디널 A라고 하는 것. 즉,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자, 우리가 요렇게 이제 표시할 수도 있죠. 요거는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카디널 넘버가 원소의 개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 기수는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원소가 몇 개다? 3개니까, 요 경우는 카디널 넘버, 카디널 A라고 하는 것이 뭐다? 3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자, 요 경우에는, 자, 0을 포함한 자연수 집합이죠. 자, 요 경우는 틀림없이 0을 포함한 자연수 집합은 자연수하고 그쵸 대등이기 때문에 자, 요 N은 그쵸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게 집합론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자연수 집합일 때 우리가 0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연수로 두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0을 제외하고 자연수 집합을 정의한 경우도 있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 그때그때 우리가 문제 나와 주어지면 하면 된답니다. 자, 어쨌든 자연수는 자연수 집합과 대등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가부분이 틀림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부분 집합의 카디널 넘버, 즉 카디널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시한다? 알레프 제로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알레프 제로. 요렇게 우리가 표시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4번하고 5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자, 뭐라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의 카디널 넘버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죠. 자, 요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 우리가 앞에서 실수의 집합은 비가부분 집합이 안 된다. 비가부분 집합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비가부분 집합인 요 실수의 카디널 넘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시한다? 요 놈은 그쵸 비가산 집합 내지는 비가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요 놈의 그쵸 카디널 넘버는 뭐라고 표시된다? C라고
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개구간 마이너스 1,1. 개구간 마이너스 1,1. 요거는 순서상이 아니고 구간을 나타내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실수를 원소로 하는 요 개구간 마이너스 1,1은 요 경우에 우리가 기수, 즉 카디널 넘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었답니다. 자, 일단 요 놈은 우리가 실수하고 요 놈이 뭐가 대등이 된다는 거. 요 놈이 실수하고 대등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요 놈의 카디널 넘버가 실수의 카디널 넘버와 똑같다는 걸 우리가 보이려고 한답니다. 자, 두 집합이 대등이 되어지면 두 집합의 카디널 넘버가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의 카디널 넘버하고 요 놈의 카디널 넘버가 같기 때문에 요 놈의 카디널 넘버가 C니까 요 놈의 카디널 넘버도 C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이려고 한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요 놈하고 실수가 그럼 대등인가를 먼저 어떻게 한다? 대등임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두 집합이 대등이라고 하면 그쵸? 요 집합에서 요 개구간 마이너스 1,1에서 실수로의 함수가 전단사로서 존재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요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수 f가 개구간 마이너스 1,1에서 r로의 함수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런 것들은 요 함수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함수 fx를 뭐라고 잡으면, 그렇죠? 탄젠트 2분의 파이 x라고 요렇게 두게 되면, 요렇게 정의를 하면 요 함수 f는 뭐가 된다? 그렇죠. 전단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탄젠트는 주기가 지금 주기가 1인 함수죠. 그렇죠? 주기가 2죠, 2. 주기가 뭐가 되는 주기가 요놈은 뭐가 되는 2가 되는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주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탄젠트의 기본 주기인 파이를 요 x의 개수인 2분의 파이로 나눈, 즉 요 2가 바로 주기가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주기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주기를 계산하는 방법 잘 모르는 분들 여러분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꼭 물어보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는 그렇죠. 한 주기마다 뭐 요런 그림이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요 주기가 요 놈이 0일 때는 원점을 지나니까 주기가 2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하나의 주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요런 하나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의 치역은 모든 실수, 그렇죠? y값은 모든 실수를 다 취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 실수 R을, 이 공역 R 전체가 다 뭐다? 이 치역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대1 대응이고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F는 뭐다? 전단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함수 F가 전단사란 말은 마이너스 1,1에서 실수로의 함수 F가 전단사이면 마이너스 1,1하고 실수는 뭐가 된다? 대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두 집합이 대등이면 우리가 카디널 넘버의 공리, 즉 기수의 공리에 의해서 두 집합이 대등이면 두 집합의 카디널 넘버가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카디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것은 카디널 R하고 같다는 거죠. 근데 R의 뭐다? R의 카디널 넘버가 C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개구간 마이너스 1,1의 카디널 넘버도 뭐가 된다? 그렇죠. C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